지난해 9월 12일이었습니다. 기상청 설립 이후에 가장 큰 지진의 공포로 한국이 트라우마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현장에 달려가 경주 주민들에게 심리 치료와 상담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트라우마와 스트레스 관리 전문가이자 또 지난해 대한민국 온라인 대학 교육 서비스에서 인기 강좌 1위로 뽑혀서 인기 강의 어워드상을 수상한 화제 인물, 대구한의대 김성삼 교수 모시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절대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첫 인상이 굉장히 강인하게 보이시는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절대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실 것 같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사실 스트레스는 누구한테는 있다 그러지만 교수님께서도 받으십니까? 당연히 받죠. 아, 그러세요?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관리의 문제죠. 예, 관리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앞에서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서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아마 잘 될 것 같은데 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아시겠지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짧지만은 강렬한 의미의 그 두 가지 멘트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감동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스트레스를 푸는 절대 비밀, 예. 무슨 절대 반지가 딱 예. 연상이 되는데요. 스트레스는 무익하다, 또 스트레스는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쾌한 스트레스 풀기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교수님이신데요. 지금부터 김상삼 교수와 함께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소위 말해서 혼돈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스트레스에 지금 중독돼 있다고 해도 간이 아닐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는 문제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팁, 멘탈을 중심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이완시키는 방법과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중심적인 강화적인 방면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솔루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기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면은 도움이 된다는 엄청난 정보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경주 지진이 있었습니다. 9월 12일 날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대구에서 바로 아래쪽에 있는 경산 지역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이 경산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저녁이었죠. 저녁에 엄청난 교육과 함께 옆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상대적으로 본능적으로 뭘 생각했냐면, 야, 이것은 분명히 지하철 소리다. 근데 왜 이렇게 지하철 소리가 엄청나게 큰 굉음으로 들리지?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지하철이 아니었어요. 지진 상황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저도 모르게 충격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죠. 전부 다 밖으로 튀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튀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 우리 집 사람이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 아이들 챙긴다고 바빴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 혼자서 튀어나갔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곧바로 저한테 전화가 사방에서 답지를 하는데 경주 지역은 물론이고 울산 지역과 그다음에 부산 지역,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까지도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집에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경음과 함께 찬장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에 곧 투입돼서 심리치료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현장에 딱 들어가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름 동안 거의 750명 가까운 상담사들을 데리고 다 이렇게 치료를 다 해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심리치료를 하는 가운데서 현장에 최초로 투입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교수님,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이고 갑자기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겠어요. 부터 시작해서 불면증까지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현장에 딱 투입돼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야, 이것은 심리치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심리치료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치료까지 동시에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곧바로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학교로 복귀하자마자 제일 먼저 전문가들을 불렀죠. 대구 한의대학교 우리 한방 교수님, 그리고 이제 한방 스포츠의학과 교수님, 그래 한의대 교수님, 물리치료학과 교수님 하고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드림팀을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짰죠. 무슨 말이냐? 스트레스를 정신적인 충격과 그다음에 육체적인 고통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솔루션의 3가지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이걸 가지고 딱 들어갔더만은 정말로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효능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감동을 먹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120분의 전문 상담사들이 심리치료를 해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심리치료사들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분들을 다시 리마인드 재교육시켜주는 소위 말해서 전문 교수가 필요하죠. 근데 120분들 중에서 전국에서 답지한 상담사들 중에서 대학 교수는 딱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서 심리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교수님, 120분의 17개 시도에서 모신 전문가들 중에서 왜 하필 교수님 혼자만 여기에 오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 침묵하고 있는 100톤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실천하는 1g의 정의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다 심리치료를 해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경주 지진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많은 정보를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계층들에게 도움을 드리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계정들을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은 곧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수능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수능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얼마나 큽니까? 또 거기다 덧붙여서 취업 준비생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특히 잡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도가 세죠. 심지어는 주부들까지 이런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역시 효과가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제가 절대 반지라고 이야기하는 절대 3가지 스트레스 벗어나는 3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대 비밀 1가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완법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시겠습니까? 사회자님, 이완법. 이완법. 좋습니다. 예. 자, 이 이완법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 긴장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상황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느냐? 딱 2가지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모르는 개가 내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나에게 다리를 무는 그 직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풍선을 가지고 빵빵하게 풍선을 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풍선이 빵빵하게 불려진 상태에서 여러분 쭉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이완법이라는 것은 빵빵해진 풍선을 일시적으로 바람을 빼주는 절묘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동작을 그대로 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완법의 첫 번째 동작을 주목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는 이완법은 자세는 편안하게 가집니다. 그리고 들어 마실 때 깊게 코로 이렇게 들어 마시고 그다음에 내뱉을 때는 깊게 소리를 내서 입으로 뱉어주시면 됩니다.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코로 깊게 들어 마신 상태에서 다시 입으로 길게 하고 내뱉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7초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은 심리치료에서 그리고 상담에서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치유하기 위한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신의 한 수 2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반드시 손을 위로, 코로 들어 마실 때 위로 가슴까지 쭉 올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 입으로 내뱉을 때는 손으로 쭉 짜주면서 동작을 취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시크릿 비밀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반드시 하실 때 입으로 쭉 내뱉을 때 반드시 속으로 숫자를 7가지 헤아린다는 거.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면은 속으로 숫자를 헤아리면서 하고 그 다음에 손 동작을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하느냐? 몸에 집중하는 겁니다. 손 동작을 위로 올렸다가 그 다음에 입으로 쭉 뱉으면서 내뱉는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속으로 숫자를 헤아리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들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심리적 효과가 있다는 거. 그걸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절대 비밀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MDR 기법이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자님? EMDR 기법. 완벽합니다. 예.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예. 자, EMDR 기법은요, 프란시스 사프란 교수 유명한 분입니다. 인지행동치료의 대가죠. 그분이 개발한 기법인데요. 이 기법이 정말 좋은 거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위해서 만든 기법인데, 기법을 적용해 보니까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뿐만 아니고 불안증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강력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분들한테도 너무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법들을 보편화시킨 게 바로 EMDR 기법이라는데, 자, 저를 잘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자님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른손을 한번 금지를 세운 상태에서 쭉 한번 뻗어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손가락을 딱 세우면은 손가락 끝에 무엇이 보이시죠? 손톱이 보이죠? 예. 손톱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래요. 없죠? 네. 손톱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손톱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천천히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쭉 옮기시면서 이 시선을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얼굴은 고정시킨 채 뭐만 따라가면 되죠? 눈동자만 굴리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천천히 다시 가운데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천천히 옮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방향과 위치는 어디까지 가셔야 되느냐? 정확하게 나의 기가 갖고 있는 이 수평 위치까지 옮겨주시면 됩니다. 횟수는 몇 번? 정확하게 5번을 해주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5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증상들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물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과학적인 근거를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밤에 잠을 잘 때 여러분들 눈동자가 돌아가죠. 이런 어떤 눈동자가 돌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문적인 용어로 렘 수면이라 그래요. 눈동자가 떼굴떼굴떼굴 둘러가는 이 수면을 렘 수면이라고 그러는데, 밤에 잠을 자면서 눈동자를 굴린다는 것은 우리의 정보가 재처리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낮에 이걸 응용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에 잡념들이 들어오죠. 망상이 들어오죠. 불안 심리가 들어오죠. 근데 눈동자를 손을 쭉 뻗은 상태에서 눈동자를 굴리게 되면요, 완벽하게 망상이 차단되는 물리적 효과가 있다는 거. 그걸 명심하십시오. 근데 더 좋은 거는 이 방법이 왜 그러냐? 불안증이다, 강력한 스트레스다.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따라하시면 좋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지압법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지압법. 지압법. 자, 지압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주먹을 이렇게 한번 쥐보십시오. 주먹을 딱 쥐시다 보면요, 주먹을 쥐시다 보면은 이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이 끝나는 부위 있죠? 요 끝나는 부위를 눌렀다가 한번 손을 떼보십시오. 이렇게 떼보시면은 정확하게 요 부위가 혈자리가 잡힐 겁니다. 361개의 혈자리 중에서 요 혈자리를 무슨 혈자리라 이야기하냐면 소부혈이라 그래요. 제가 경주 지진 때 수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이 지압법을 많이 응용을 했는데, 이걸 일명 우황청심환 혈이라고 합니다. 심경의 원혈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두통 증상이나 혹은 가슴 두근거림, 흉통이 있을 때 여기를 지압해주면 상당히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숫자를 해주시는 겁니다. 누르시면서 10번까지 해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까지 헤아리면서 맨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열이라고 외쳐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소리를 외치느냐? 소리를 외치는 순간 어떻게 되겠죠?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불안이 바깥으로 발산되는 그런 어떤 심리적 효과가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 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단 긴급 처리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더라도 예. 그 애초에 스트레스를 잘 받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리 그렇죠, 멘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예. 그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 유리 멘탈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예. 그렇게 고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제가 온 건 아닙니까? 예. 자, 유리 멘탈을 고치는 방법은 근원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전략적인 부분, 전술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스토리텔링에 우리 인간의 신념을 바꾸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0년도 12월 27일 혹시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12월 25일이면은 크리스마스죠. 2010년도 12월 27일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한 예. 날입니다.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날입니다. 실제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정부가 취한 조치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반경 5km에서 멀리는 반경 500m에서 반경 700m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산채로 매장하라. 이게 소위 말해서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소의 모든 구제역의 경로가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매장을 원칙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의 무게가 평균 600kg에서 800kg입니다. 600kg에서 800kg 엄청난 소들을 산채로 매장을 한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는데요. 엄청난 25톤 트럭 위에 소와 가축들이 무지하게 실려서 현장에 딱 옵니다.
근데 현장에 딱 도착하게 되면은 소와 돼지들이, 가축들이 현장에서 자기들이 죽을 거 혹시 알까요? 모를까요? 사회자님. 알 것 같습니다, 다들. 완벽하게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여기서 죽는다는 걸 알아요. 내리라 그래도 안 내려요. 말을 안 듣죠. 사람들은 말을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리라 그래도 안 내리는데 방법이 없죠. 그러면 이제 대기하고 있던 25톤 커다란 이 바가지 들고 있는 포크레인 있죠. 이 포크레인이 25톤 트럭 위에 찍어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때 동물들이 살겠다고 소리치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돼지 한 마리 잡아보겠다고 돼지 먹다는 소리, 그 소리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제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죠. 산채로 매장을 한다. 상상할 수 없죠. 심지어 그런 어떤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됐다가 그 참혹한 모습 상황 속에서 실제로 공무원 중에서 여성 공무원이 임신한 채로 현장에 지켜보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자연은 유산된 사례가 있고요. 심지어는 마음 약한 공무원 중에서 참혹한 모습을 당신이 직접 매장한 사람은 아닌데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한 분의 공무원이 목을 메고 자살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하느냐면은 건의를 합니다. 보건당국에다가 제발 어차피 묻을 것 같으면은 독극물이라도 좀 주입시키고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에서 묻자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보건당국에서도 그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내려보내준 약이 석시크린이라는 약이에요. 석시크린 약이 얼마나 강한 명독성이 있느냐. 단 한 방의 주사에 600kg, 800kg 나가는 소들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짧게는 2초. 오래 버텨봐야 10초 안에 죽어버립니다. 정확히 5초부터 시작해서 평균적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 서서히 죽어가면서 10초 안에 그 자리에서 절명해버리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소들이 그렇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학에서 사실 강의를 할 때, 임상 실험을 할 때 항상 약물들을 내 몸에 직접 한번 넣어보고 그 느낌을 받아보고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다른 약물들은 다 임상 실험을 했는데 그 석시크린만큼은 내가 임상 실험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한 방에 넣었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슷한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해본 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대장 내시경 검사 할 때 받으러 가는 그 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약을 직접 한번 투여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석시크린 잘 아시겠지만은 석시크린을 넣고 우리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대장 내시경 검사할 때 사용되는 도구는 뭐죠? 프로포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들 친구가 캠퍼스 바로 밑에 있는 병원에 내과 의사가 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친구야 몇 시쯤 가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편하게 잘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수요일 날 예를 들어서 9시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정하고 갔죠. 딱 갔는데 친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교수님 산채로 검사 받으시겠습니까? 기절한채로 검사 받으시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산채로 검사 받는다는 뜻은 당신이 자연 내시경을 할래? 아니면 수면 내시경을 할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뜻이에요. 뭘 해야 되죠, 사회자님? 반드시 수면을 해야 되죠. 왜? 나는 예민하니까. 그래서 저는 자연 내시경 대신 수면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수면 내시경을 선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간호사 선생님께서 내보고 뭐라고 묻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은 자연 내시경을 받는 분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혹시 간호사님 결례가 되는 줄 압니다만은 자연 내시경을 받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물어보니까 10명 중에 1.5명이래요. 내가 분명히 10명이라고 해서 단단히로 물었으면 본인도 한 명이면 한 명이고 두 명이면 두 명이지 0.5명이 왜 들어가는 거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간호사 선생님이 0.5명이 왜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께서 자연 내시경을 하겠다고 호기 있게 버티다가 항문을 통해서 대장 내시경 도구, 스콥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항문을 통해서 쭉 올라가는 순간 하도 아프다고 고함 쳐서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중간에서 뺀 사람이 0.5명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는 정말 감동을 먹었습니다. 난 탁월한 선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버티긴 버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한테 들어왔던 이 프로포폴보다도 약성의 강도가 무려 50배나 더 강하다고 하는 석시크린을 집어넣는데도 어느 한 소가 모든 소들의 평균 5초에서 10초 안에 절명하는데 딱 어느 한 소만 무려 25초를 버티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건당국자가 주변에 있는 보건당국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혹시 약물이 안 들어갔나 싶어서 확인을 했는데 약물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안 죽을까? 확인을 해보니까 그 소가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왜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느냐? 앞에 걸어오는 자기가 놓은 지 3일밖에 안 된 어린 송아지가 어미젖을 먹겠다고 걸어온 걸 본 거예요. 어떻게 어미소가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미소는 죽을 수가 없었고 끝까지 버텨 있어야만 되는 완벽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 생존의 이유라고 합니다. 얼마를 버텼느냐? 평균
10초 안에 전부 다 절명해버리는 이 소가 25초를 넘기고 35초를 넘기고 45초를 넘기고 급기야는 1분을 넘기고 급기야는 3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젖을 다 먹은 어린 송아지가 어미 곁을 떠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한 연후에야 저 멀리 떠나가는 소를 바라보면서 어린 송아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보건당국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당시 강원일보 기자한테 이야기했고 강원일보 기자 선생님은 인터넷 기사로 올리고 저는 그 기사를 7년 전에 보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분명한 이유는요. 생존의 이유와 삶의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가 죽지 않았던 이유는 생존의 이유와 삶의 의미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빅터 프랭크가 그렇게 유대인들의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독일군들이 자기들 죽일 수 있는 완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유의지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아무리 강한,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생존의 이유와 삶의 의미만 있다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타이타닉 맨 마지막 엔딩 장면 보셨습니까? 타이타닉에 나오는 거기 선장이 나옵니다. 그 선장이 이런 대사를 칩니다. 어떤 대사가 있는지 아실 겁니다. 나는 3년 동안 타이타닉과 그리고 다이아몬드만 생각해서 그러나 나는 잊고 있었어.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 생명에 대한 존엄성, 그것만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완벽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김한민 감독이 영화 명랑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김한민 감독이 전작이 있습니다. 최종병기 활이죠. 최종병기 활의 맨 마지막 멘트를 저는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이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 극복의 힘이 여러분들을 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호쾌한 강의 저도 이제 푹 빠져서 들었는데요. 우리 김성삼 교수님의 그 강의를 기억하면 정말 삶의 의미, 생존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더욱 어떻게 보면은 이 스트레스를 갖다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그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